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초등 교육과정 A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항들이 전부 다 교육과정 내용들이죠. 자, 문항 1번 15개정 교육과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규정 중 기본사항에 근거해서 눈에 띄는 게 기본사항에 근거해서 1. 교과 내용을 대신해서 가의 기획 편성 운영할 때 반영할 점 한 가지를 쓰고 2. 가의 내용과 같이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를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기획을 편성 운영할 때 반영할 점을 써야 되는데 기획은 교과 관련 생활기능 영역이죠. 이 교과 관련 생활기능 영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반영해야 되느냐? 이 관련해서 영역과 내용은 학생의 장애 특성과 정도에 따라서 국가가 정한다는 방향점이 있습니다. 이 방향점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니은과 같이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는 이유 같은 경우는 50% 시수를 감축해서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주로 시험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도 창의적 체험활동형을 쓰라는 거죠. 자, 2번 내용을 보면 디귿 자치정활동이 어느 영역인지 쓰라고 하는 건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거 늘 시험 문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기억하시고, 디귿 내용은 자율활동과 관련했습니다. 그리고 3번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중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에 근거해서 라의 리을에 들어갈 내용을 써야 되는데, 자, 라의 리을 이렇게 돼 있죠. 다문화 가정 영역을 위한 특별 학급 설치 운영을 할 때 주당 10시간 내외로 리을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합니다. 리을에 들어갈 내용은 한국어가 되겠죠. 얘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온 편입니다. 그리고 문항 4번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규정 중 기본사항에 근거해서 나의 미음의 지도 관련 방법을 쓰라고 하는데, 이 기본사항에 근거한다고 보면 보험교과 주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네,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전반에 걸쳐서 다뤄줘야 되고요. 그리고 가정과 연계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 내용을 쓰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내용 대부분이 다 문장으로 쓰는 내용이잖아요. 특히 이렇게 4번처럼. 그래서 문장으로 여기 나와 있는 총론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답으로 인정이 돼요. 그리고 2번 문제. 2번 문제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일단 1. 정훈이가 나의 A를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스위치가 함께 제공하는 이유를 A 사용 측면에서 한 가지 쓰고 라고 돼 있죠. 일단 정훈이가 라는 표현이 들어있으니까 정훈의 특성을 봐야 되는데, 얘 일단 불수의 운동형이고, 그리고 소근육 운동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독서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A를 보니까 나의 A가 자동 책장 넘김 장치라고 하네요. 일정 시간 동안 좌우 지시 등이 번갈아 깜빡일 때 기기 하단의 버튼을 눌러 선택하게 되면 페이지가 자동으로 넘어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여기 나와 있는 소근육 운동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 본다고 하면 뭐가 있죠? 스위치가 있잖아요. 이 스위치를 보는 순간 우리가 19학년도 중등 기출문제를 떠오셔야 돼요. 자, 중등 기출문제 그런 말이 나오죠. 마우스와 키보드와 관련해서 스위치 내용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즉,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간접 선택이 되겠죠. 지금 이 형태가 누가 보더라도 기계를 통해서 특정한 내용을 선택하고 그거를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간접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간접 선택을 하면 되는 이유를 쓰시면 됩니다. 이런 이유 쓰시면 되겠지. 상지의 불수의 운동으로 인해서 소근육 운동이 제한점이 있으므로 이렇게 특정한 버튼을 누르기 힘들기 때문에 이걸 편하게 해주는 스위치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좀 더 얘기할 때는 이 간접 선택의 이점을 조금 더 언급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미나가 가의 기획을 사용할 때 쓸 수 있는 파일 형식을 쓰라고 하죠. 이거 저번 기출 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획, 전자도서 단말기, 즉 전자도서를 만들 때 이런 형태로 만드는
팔 형식이 있습니다. 그 형식이 데이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데이지 도서보다는 데이지를 좀 기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시면 전자도서의 국제표준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데이지 도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2번. 이 2번 같은 경우도 이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중 운영의 용이성에 근거해서, 여기 운영의 용이성에 근거해서라는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제대로 풀립니다. 자, 1. 가의 니은과 디귿에 공통으로 들어갈 웹 활용 필수 보조기기 한 가지를 나의 B에서 찾아 쓰고, 2. 나의 C에서 적절하지 않는 것을 찾아 기호를 쓰고 발을 고치라고 되어 있죠. 즉, 가의 니은 디귿 보조와 기기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면 되는데, 이 제공 가능한 공학기기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느냐.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에서 이게 키워드예요. 뭐가 키워드냐면 정훈이와 미나 둘 다 여기 소근육 운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나와 있죠. 즉, 소근육 운동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공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근육 운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소근육 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시면 이런 거 밖에 없어요. 키가드, 트랙볼, 확대 키보드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 특징으로 조금 찾기가 곤란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헤드 포인트, 머리 움직임이 좋아야 되고, 조습도 마찬가지고, 눈홍시 시스템도 머리 움직임이나 그리고 눈의 움직임이 좋아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죠. 그리고 정말 또 재밌는 건 이거 뭐라고 했죠? 운영의 용이성이라고 했잖아요. 운영의 용이성 측면을 본다고 하면 여기서 유일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키보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키보드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도 이거밖에 없죠. 확대 키보드와 키가드. 근데 확대 키보드와 키가드 중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현, 소근육 운동 조절이 어렵다는 표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확대 키보드밖에 없기 때문에 정답은 확대 키보드가 되고요.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조금 범위를 좁히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무나 써도 다 정답으로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매치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운영의 용이성 측면에서 기억한다고 하면 운영의 용이성에서는 키보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키보드와 관련된 확대 키보드와 키가드를 찾아야 되고, 그 중에서도 확대 키보드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소근육 운동 조절 제한이 공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확대 키보드를 적어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출제되고 나서 많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내용도 쓰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에서 적절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로고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콘텐츠의 모든 기능에 음성 인식으로 접근해야 사용할 수 있다기보다는 모든 기능은 키보드로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방금 얘기했던 운영의 용이성에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응이 틀렸다고 정도 기억하시고 발을 고치려면 키보드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문항 3번. 자, 장특법에 근거해서 1. 가의 리을에 들어갈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쓰라고 하죠. 자, 가의 리을을 보시면 땡땡 지원이고요. 동영상 컨텐츠 활용 지원, 대체 테스트 제공, 동영상 컨텐츠 활용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기 나와 있는 동영상과 대체 테스트를 제공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접근과 관련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장애인용 각종 교구, 학습 보조기, 보조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해야 하는 주체와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필요한 기구를 갖춰야 하는 주체를 순서대로 쓰라고 합니다. 일단 이거 제공하는 건 누가 먼저 제공해야 된다고? 각급 학교장이 제공해야 되고요. 이걸 쓸 수 있도록 하는 주체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은 교육감이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좀 말이 많았던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좀 논란이 됐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1. 가의 A를 참고해서 기억의 이유를 DSM-5에 근거해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A. 성우는 교실에서 자주 화를 내고 주변 친구들을 귀찮게 합니다. 제가 잘못된 행동을 지적해도 자꾸 남의 탓을 돌려요. 그리고 교사가 어떤 일을 시켰을 때 무시하거나 거부하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 행동이 7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어요. 성우가 품행장애인지 궁금합니다. 자, 품행장애 진단 준거로 본다고 하면
아니죠. 누가 보더라도 얘는 적대적 반응장애와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웃긴 게 뭐가 있냐면 DSM의 근거에서 한 가지 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품행장애가 아닌 이유를요. 근데 이 품행장애가 아닌 이유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했던 뭐 저러한 적대적 반응장애 진단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쓰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써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DSM의 근거에 쓰라고 한다고 하면 총 품행장애는 총 4가지의 상위 카테고리 나오잖아. 그 상위 카테고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써줘야 됩니다. 근데 알다시피 그런 문제 의도는 아니에요. 즉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출문제 풀다 보면 늘 품행장애와 적대적 반응장애를 구분하기 위해서 언급됐던 심각한 규칙위헌과 타인에 대한 권리 침해가 늘 나왔잖아요. 그 기준으로 이걸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대부분 책에 다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를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7개월이 DSM에 나와 있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는 분도 있는데 어차피 내용 읽어보면 7개월을 넘었기 때문에 상관은 없죠. 그래서 이거는 DSM의 근거에서라기보다는 지금까지 기출문제에 의거하면 제가 얘기했던 심각한 규칙 위반과 그리고 타인에 대한 권리 침해가 없기 때문에 얘는 품행장애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항 2번 가해 니은을 방지하기 위해 교사가 할 수 있는 디귿 관리를 구체적 내용을 쓰라고 합니다. 자, 니은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 모든 활동에 지나치게 개입해서 주도하는 형상. 그러기 위해서는 과제 부여 방법이나 보상 제공 방법을 면밀히 고려해야 되는데, 자,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요, 자기 능력으로 해서 다른 친구들과 협동을 하지 않고 모든 걸 다 하고 이에 따른 보상도 받게 되면 이거 협동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과제를 제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동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과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보상 제공 방법 같은 경우에도 이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같이 했을 때 배 못한다고 하면 학생이 자기 혼자 다 안 하겠죠. 어떻게 한다고요? 향상 점수를 이용해 가지고 본인도 잘 받아야 되고 팀도 잘 받아야 되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개별 보상과 집단 보상을 같이 사용해야 혼자 다 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기준으로 풀면 제일 좋냐면 협동학습의 구성원리 중에서 개별 책무성과 긍정적 상호 의존성 개념으로 해당 내용을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래야 제대로 된 협동학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생각한다고 하면 과제 부여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긍정적 상호 의존성을, 그리고 개별 책무성은 보상 제공 방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내용이기 때문에 답을 확인하시면 되고 답은 가치 태도가 되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잘 안 나오지만 예전에 좀 많이 나왔던 이 아세바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11시에 6, 18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문제가 이렇게 돼 있죠. 나의 비읍과 치읓 중 적절하지 않는 것 2가지를 찾고 발을 고치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뭘 기억해야 된다? 표준 점수와 그리고 백분위 점수 간의 관계를 좀 기억하라고 늘 말씀드렸던 문제입니다. 이런 형태가 지금까지도 시험 문제 나와요. 자, 일단 비읍 70은 T점수를 의미하고 98%를 얘기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나와 있는 T점수는 70은 T점수를 얘기합니다. 여기 T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 T점수 같은 경우는 알아야 될 건 평균이 얼마다? 평균이 50이고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10입니다. 그러면 70이 된다고 하면 플러스 2SD잖아. 플러스 2SD 같은 경우에는 엄청 높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백분위와 표준 편차 관련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98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이 85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시옷 93은 표준 편차를 활용하면 플러스 1SD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93 같은 경우는 방금도 얘기했잖아요. 플러스 1이 85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85와
98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1이 아니라 플러스 1과 2 사이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옷은 틀린 내용이 되고, 이응 불안 우울, 위축 우울, 신체 증상 척도는 내재와 요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늘 기출문제에 언급됐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응은 맞는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즉 신체 증상 척도는 특정한 의학적 원인으로 인해 두통, 복통, 구토 등과 같은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정도를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만약에 특정한 의학적 원인이 있다고 하면 정서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의학적 원인이 없이 두통과 복통, 구토가 있을 때 이렇게 신체 증상 척도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읒은 틀린 내용이 되고, 치읓 막대 그래프가 점선 위로 올라가면 준임상 범위로, 실상 위로 올라가면 임상 범위를 볼 수 있다. 여기 보시면 93%, 그리고 98%이라고 되어 있죠. 알다시피 이 T점수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우리는 임상 범위와 준임상 범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읓은 맞는 내용이 돼요. 자, 그리고 4번 문항을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자, 4번 문제를 보시면 문항 1번에 가의 A와 같은 행동 양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자폐성 장애의 인지적 특성과 관련해서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같은 경우도 진짜 재밌는 건 인지적 특성 명칭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명칭을 풀어서 관련지어 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A 내용을 보시면 물건 사용과 같은 일상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계획하고 수령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점심시간과 같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시간에 작은 변화가 생기면 유연하게 대처하기보다는 우는 행동을 보이고, 수업 시간 중 과제를 먹고 싶을 때 충동적으로 과제를 요구하거나 자례 이탈 행동을 자주 보인다고 돼 있죠.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거 실행기능 결함과 관련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실행기능의 결함과 관련된 개념을 서술하시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연결시켜서 답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행기능이 뭐고 이 실행기능이 부족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보인다고 얘기해 주셔야 정답이 되죠. 그리고 문항 2번. 나의 기획은 학습자의 반응 수행 수준에 따른 학습 단계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쓰라고 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잘 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학습 단계 1을 보시면요, 이렇게 1,000원 주세요라고 하면 1,000원짜리를 주고 5,000원 주세요 하면 5,000원짜리를 줘요. 그리고 이거는 할 때마다 칭찬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고? 이렇게 습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 단계 2 같은 경우에는 민호가 지폐변별하게 반응을 5분 내에 15번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한 후 더 짧은 시간 내에 15번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연습하게 함. 알다시피 습득 다음에는 뭐다? 숙달이죠. 숙달에 들어갈 내용은 정확성과 속도잖아요. 이 정확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획을 합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을 본다고 하면 보시면 니은 내용에 보시면 강화 계획을 조정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 정반응을 할 때마다 칭찬을 해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1대1 강화 계획 또는 연속적 강화 계획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습득 때는 중요하지만 유지 일반화는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같은 경우는 조절하는 뜻 같은 경우 유지와 일반화를 고려한다는 뜻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디귿 내용을 본다고 하면 이렇게 배운 지폐 변별하기를 어떻게 매점, 편의점, 문구점에서 사용하게 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자연적인 상황에 사용하는 거잖아. 즉 자연적 강화 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유지일반화가 중요하죠. 그러면 학습 단계 1은 습득, 2는 숙달, 유의사항은 유지일반화를 고려한다고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답보다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 언급되어 있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3번. 나의 일을 위한 강화 계획, 즉 유지 일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간헐 강화 계획을 해야 되고요. 이 간헐 강화 계획을 이 유지 일반화와 관련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에도 유지 일반화 좋죠. 그 이유는 자연적 강화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전체 내용이 지금 습득, 숙달과 관련된 문제라는 사실을 이 문제를 통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항 1번은 교육과정 내용 때문에 넘어갈 거고 2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을 보시면 여기 가의 학생 중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가 내용을 봐야 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 이 시시교 규칙 같은 경우는 이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문제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자, 묵자 자료 읽기가 가능한 가의 학생 중에서 기획을 제작할 때 정보 제시 방법으로 색상 차이를 활용한 것이 적절하지 않는 학생을 찾아 이름과 그 이유를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를 제시할 때 색상 차이가 활용하는 것이 안 좋은 애를 쓰라는 겁니다. 됐죠? 유인물을 줄 때요. 그러면 색상 차이가 나온다고 하면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느냐? 색각 기능과 관련된 추체를 활용하지 못한 애를 찾아야 되겠죠. 찾으면 바로 나옵니다. 여기 황반 변성이 바로 나와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한영이라고 쓰시면 되고, 그 이유는 얘 황반 변성 때문에 추체를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색각 기능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 문제. 3번 문제 보기 전에 좀 더 얘기한다고 하면, 여기서 지금 망막박리아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 다음은 골절에 대한 니은 내용이다. 자, 1. A에 들어갈 내용을 라이스 기법의 4가지 요소의 근거를 쓰고, 그리고 2. 니은 내용을 반드시 듣기 자료로 제공해줘야 하는 학생을 가에서 찾아 이름과 글을 쓰라고 나와 있죠. 이 라이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련 내용이 또 강혜경 선생님 책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억할 건 이렇게 라이스 같은 경우는 이 I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알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A에 들어갈 내용 같은 경우는 냉찜질을 한다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니은의 내용을 반드시 듣기 자료 줘야 될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활동량 처치 않을 밤을 듣기 자료 줘야 될 애들 같은 경우 점자를 사용하지 못하는 애를 쓰시면 되겠죠. 그게 누구다? 이 당뇨만막증입니다. 자, 민수 같은 경우는 당뇨만막증도 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안정수동을 보입니다. 보통 안정수동이라고 하면 맹해로 생각하잖아요. 얘는 점자를 줘야 되는데 당뇨만막 병증 때문에 점자를 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듣기 자료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를 잘 낸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4번. 자, 나의 디귿에 들어갈 내용을 쓰라고 하는데, 이것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학교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디귿 내용을 보니까 순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뭐 상황별, 심정지, 무업 등 콘텐츠를 보고 화면 해설 서비스를 확인하고요. 순서 카드를 보니까 이런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순서를 보면 이 순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심폐소생술, CPR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인공을 점자로 쓰면 제가 답을 써놨으니까 답 내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형태가 요즘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초등에서.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이 좀 포괄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안지랑과 관련된 내용은 늘 나오는 게 얘네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6번 문제. 자, 이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좀 색다르게 나왔죠. 무슨 말이냐면 보통 수능 참여 검사 결과 같은 경우는 그래프로 나와요. 근데 그래프로 나오지 않고 저렇게 주파수 대역들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 가의 근거에서 청각기관에 손실부했다는 분류상 윤서가 보이는 청각자 유형을 쓰고 그 이유를 역치 측면을 쓰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좌측 골도와 기도, 그리고 우측 골도와 기도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뭐 저런 걸 얘기할 때는 늘 얘기하는 게 기도 골도의 차이, AB 갭을 봐야 되잖아요. 뭐 얘 같은 경우는 기도도 손상, 골도도 손상, 그리고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역치 측면을 얘기했기 때문에 꼭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골도와 기도 역치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 그리고 2번 문제. 2번은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문제죠. 가의 기획을 측정할 때 항상 차폐라는 이유를 이간 감소의 특성과 관련지어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골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차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간 감쇄 개념과 관련해서 써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간 감약, 이간 감쇄 같은 경우에는 검사귀에서 비검사귀로 에너지가 전달될 때 소실되는 에너지 양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소실되는 에너지 양이 소위 말해서
모두 다 소실되지 않고 일정 소리가 남는다고 하면 비검사기에서 이 소리를 들을 거예요. 이걸 방지해 주는 게 차폐잖아요. 비검사기에 들려주는 소음이. 그래서 이강 감쇄보다 큰 소리가 반대쪽 귀에 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차폐를 한다고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차폐와 이강 감량, 반대청취라는 개념을 알아야 쓸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3번 문제. 자, 다음은 어음 명료도 곡선이다. 가와 나의 근거에서 윤서와 같은 청학자 유형이 나타나는 곡선의 기호와 어음 명료도의 변화 양상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어음 명료도 곡선 같은 경우에는 A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정상, B 같은 경우는 전음성 또는 전도성, 그리고 책에 따라서는 C를 미로성이라고 얘기한 책도 있고 D를 후미로성이라고 얘기한 책도 있잖아요. 근데 최근 책 같은 경우는 C를 감각신경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D 같은 경우는 중추성 청각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윤서 같은 경우는 감각신경성 난청이기 때문에 C라고 얘기해야 되고, 이 C 같은 경우는 특징이 이렇게 어음 강도를 조금씩 증가할수록 어음 명료도도 조금씩 증가합니다. 근데 어느 일정이 된다고 하면 이게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이렇게 유지되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고원 현상이 나타났다고 얘기하는데, 다 필요 없고 어음 강도가 증가하면 어음 명료도도 증가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어음 강도가 증가하더라도 어음 명료도는 증가하지 않는다고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저한테 질문이 있었는데, 이 후미너성 난청에서 뭘 보인다? 말림 현상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중추성 청각장애 같은 경우도 말림 현상이 보이냐고 물어보는데, 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용어들이 다르다는 것도, 그리고 용어와 다른 용어들의 관계 또한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4번을 볼게요. 자, 4번 같은 경우도 늘 시험 문제 나왔던 거잖아요. 자, 듣기 기술 단계 근거에서 1, 다의 니은이 어느 단계 쓰라고 했죠? 니은. 차 중에서 두 개를 듣고 서로 같은 소리를 들리면 O카드를, 다른 소리를 들리면 X카드 든다. 즉, 두 가지의 소리를 듣고 변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변별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별 다음에는 확인이 나오는데, 확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디귿에 들어갈 내용을 자료 및 유의점 제시된 글자 카드를 활용해 쓰라고 하죠. 자, 글자 카드를 보시면 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차 중 한 개를 듣고 확인을 해야 되니까, 즉 재발화 능력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들리는 소리에 해당하는 글자 카드를 지적한다. 뭐 이런 노래 쓰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쓰거나 그리고 따라 말하기가 나왔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는 지적하기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과 8번은 교육과정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초등 교육과정 B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도 여러 사람들 멘탈 터뜨렸죠. 뭐 2020학년도 같은 경우도 초등 같은 경우도 좀 새로운 내용을 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자, 1. 기획에 해당하는 방법을 쓰고 2. 결과 그래프 및 내용에 해당하는 단위 대상 연구 방법을 설계를 쓰라고 합니다. 자, 기획이 뭐냐? 명확한 가설 검증과 구체적인 표적 행동의 기능 파악을 위해 표적 행동에 대한 선행 사건과 후속 결과를 실험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적 행동 평가의 절차.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능 평가의 하위 유형 중에서 기능 분석을 얘기한다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할 건 이 가설 검증을 위해서 이 기능 분석을 한다는 개념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결과 그래프 및 내용에 나와 있는 이 단위 대상 연구 설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뭐가 없다고? 기초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초선이 필요 없는 중재 간의 비교를 할 수 있는 교대 중재 설계와 그리고 조건 변경 설계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조건 변경 설계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렇게 조건선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교대 중재 설계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그림은 어디 나온다? 방금 얘기했듯이 이성본 선책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축도 그렇고 촉촉도 그렇고 이성본 선책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뭐 새 책 내용을 반드시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2번 준수의 표적 행동과 관련해서 니은의 방법을 쓰라고 하는데, 니은이 뭐냐?
비호감 강화입니다. 이 비호감 강화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서류사건 중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차별 강화의 중지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죠. 이 비호감 같은 경우에는 문제 행동의 발생과 상관없이 미리 설정된 시간 강화에 따라서 몰아준다? 네, 강화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기 해지 조작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동기 조작과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NCR은 동기 해지 조작이라는 사실도 이 문제를 통해서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3번 디귿에 들어갈 반응 효율성 점검 내용을 쓰라고 하죠. 자, 디귿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체행동 지도 전략입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딱 얘기를 할 때 분명히 설명을 해줘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대체 행동이라 돼 있죠. 대체 기술이 아니라. 근데 내용을 읽어보시면 교체 기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거 대체 기술로 언급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대체 기술과 관련된 내용은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반응의 효율성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대체 기술, 교체 기술에 나오면 이 표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력이 비어져 있죠. 이 노력 같은 경우는 문제 행동과 동일한 노력을 하거나 좀 더 덜한 노력을 하는가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이 내용을 외워야 되고요. 그리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밑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디귿을 유추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다음 2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항 1번에 보면 가의 A를 고려해서 기획 이유를 쓰고 이 GF CS에서 B가 해당하는 단계의 이동 특성을 이동 보조기구와 관련해서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A를 고려해서 기획을 써야 되는데 A 내용을 보시면 앞면 견갑 상완형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깨뼈가 날개같이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팔을 들어 올리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기획, 휘파람 불기, 풍선 불기, 빨대로 물 마시기 동작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죠. 알다시피 앞면 견갑 상완형 같은 경우는 얼굴과 어깨와 그리고 이 부분 팔의 이 상완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휘파람 불기, 풍선 불기, 빨대로 물 마시기 잘 못합니다. 그 이유는 앞면 근육의 약화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앞면 근육이 약하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B에서 해당하는 단계의 특성을 쓰라고 하는데 B 내용을 보시면 경직형 내전마비에 사지마비가 있고요. 모든 운동 기능이 제한적이고 머리 조절이 어렵고 체간이 한쪽으로 기울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GFCS 5단계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오수준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건 혼자서 이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수동일체 도움을 받아서 이동을 하겠죠. 그런 내용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동 특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들어가야 되고 이 도움이 이동 보조기기 즉 수동 휠체어와 연결시켜서 답을 쓰셔야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2번 문제, 저는 2번 문제 때문에 좀 마음에 걸리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일단 이번 내용을 보시면 나의 니은에 들어갈 교사의 행동을 준우의 신체와 관련지어 쓰라고 얘기하죠. 일단 니은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이용 시 보조인력의 추가 지원이 요구됨. 휠체어에서 양변기를 이동시키기 위해 보조인력은 준우의 무릎과 발목 뒤쪽을 지지하고 교사는 니은을 한다고 되어 있죠. 이 내용은 정동호 선생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고 일단 준우 신체 특성을 봐야 되잖아요. 준우 같은 경우는 아예 못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보조인력은 이렇게 준우의 하체 쪽을 잡고 그리고 교사 같은 경우는 반대쪽엔 상체를 잡아야 되는데 상체를 잡을 때 그냥 잡는 게 아니라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가지고 학생이 양깍지를 낀 상태에서 이 깍지 낀 양손목을 잡아서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중등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걸 좀 봐야 되냐면 혼자 이동시키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명이서 이동시키는 방법이잖아. 그래서 혼자 이동시키는 방법을 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2번 가에 제시된 은수의 특성을 고려해서 나의 디귿을 지도할 때 목발과 발을 딛는 순서를 써라고 하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눈에 띄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일단 문제에서는 상현관에서 양쪽 목발을 사용해서 손잡이가 없는 계단을 내려올 때라고 돼 있죠.
그러면 손잡이가 있는 계단 내려올 때도 고려를 해봐야 되잖아요. 일단 없는 거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는 어차피 답을 다 알 거니까 미리 얘기를 드리면 여기 내려갈 때 같은 경우에는 먼저 내려오는 게 뭐다? 환측 부분이 먼저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올라갈 때 같은 경우는 건축 부분이 먼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한다고 하면 정동삼책에 있는 표현은 무조건 건축발이 위에 올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려갈 때는 환측이 먼저, 올라갈 때는 건축이 먼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좀 더 봐야 될 건 만약에 그러면 양쪽 목발을 사용하는데 손잡이가 있는 계단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면 지금 은수 같은 경우에는 좌측 하지 골절, 즉 좌측이 뭐다? 환측이잖아요. 좌측이 환측일 때 기본적으로 계단 같은 경우는 계단 손잡이가 안쪽에 있을 수도 있고 바깥쪽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환측을 손잡이 쪽에 댑니다. 그래야 훨씬 더 지지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러면 올라갈 때를 생각한다고 하면 이게 왼쪽이 아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왼쪽으로 붙어서 왼손으로 손잡이 난간을 잡고요. 나머지 한 손, 오른손에 뭐 해야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목발 두 개를 한꺼번에 잡아야 돼요. 그래 놓고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는 건측이 먼저, 내려갈 때는 환측이 먼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손잡이가 있는 계단 같은 경우에는 손잡이 반대쪽 손에 클러치를 두 개 다 잡는다는 생각으로 해당 내용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시험 문제 물어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문항 3번 같은 경우는 실과 내용이죠. 실과 관련해서는 수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기억나잖아. 뭐 5, 6교시 연속적으로 했잖아요. 그 내용이 문항 3번의 정답입니다. 그리고 3번 문제.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도 처음 나왔던 이제 개념이죠. 문항 1번 가의 기역 리을 중 적절하지 않는 내용을 두 가지 찾아 각각의 기호와 그 이유를 쓰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학습장의 주요 구성 요소와 관련 있는 문제이잖아요. 얘도 이 문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중등에서도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기획, 진단평가 과정에서 부모 등의 보호자의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돼야 된다. 이거는 장특법 내용 맞죠? 그리고 니은 지적 능력이 정상이면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는 거. 알다시피 학습장애 된다 보면 무조건 지적 능력에는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리고요. 디귿 학업 성취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경우 다른 장애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임을 밝혀줘도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 알다시피 이 학업 성취의 결과가 낮게 나오는 이유가 다른 장애가 있다고 하면 얘는 학습 장애로 진단할 수 없고 그 장애로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리을 특수교육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및 배치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틀린 내용은 디귿과 리을이고요.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건 학습장애 같은 경우는 내적 문제 때문에 학업 기능이나 학업성 지역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내적 기능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외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 자, 가의 A에 해당하는 진단 모델을 쓰고 이 학습장애 적격성 판단 측면에서 이 모델을 장점만 쓰라고 하는데 이 A 내용을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뭘 많이 고민했냐면요. A에 이 내용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수학과 짝수와 홀수 차시에 공개 수업이 있다. 지도 선생님께서 주신 피드백을 반영해서 지수의 특성을 고려한 수업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다. 지수의 담임 선생님께서 관찰하신 바에 따르면 학급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 지수는 미음, 그림이나 표지 숫자를 활용하는 사고가 어려워 반응이 도달 점수 기준점에 미치지 못했다고 했다. 다음 단계에서는 지수의 특성을 고려한 소집단 활동을 통해 전략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 진전도를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 A 같은 경우를요. 일반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중재 많은 모델이에요.
근데 이 내용 중에서 사람들은 이거 이중불일치로 봐야 되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거든요. 근데 이중불일치를 얘기를 할 거라고 하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네, 반응 속도가 나와야 돼요. 일단 성치, 반응 속도 둘 다 나와야 되는데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중재 반응 모델을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적격성 판단 측면에서 장점은요. 기하선책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적격성 측면에서 학습 부진과 학습 장애를 구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그 내용을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3번 내용 같은 경우는 네, 교육과정 내용이기 때문에 답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번 문항이 엄청 중요하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문제. 자, 11년 캐스트에서 제시한 보편적 학습의 원리 중 기획에 적용된 원리를 한 가지 쓰고 A와 같은 협력교수 형태를 쓰라고 얘기하죠. 일단 기획 내용을 보시면 다양한 방법 중에서 학생에게 적합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양한 인지 방법 중에서 그 학생에게 적합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방식의 표상 제공이겠죠. 학생에 맞는 걸 전달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인풋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인지 방법 중에서 그 학생에게 적합한 것을 제공한다.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A에 나타난 협력교수 유형, A 내용을 보면 좋아요. 그리고 선생님, 지난주 수업은 평행 교수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수업의 계획부터 실행까지 한 개 책을 주고 싶어요. 그래요. 동교발 단계는 우리들이 역할들을 통해서 준비해 봅시다. 이거 알다시피 이거는 팀티칭이죠.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내용이기 때문에 답을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봐야 될 건 4번이고요. 이 4번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지금 처음으로 나왔죠. 근데 이거 늘 나온다고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자, 4번. 미국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 협회에서 제시한 지원 모델에 근거해서 미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 가지 쓰라고 얘기하죠. 자, 미음 내용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음악회에 참여한 지호팀이 우리 마을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행사에도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우가 친구들과 하는 음악 활동을 정말 좋아하는지 또 이 활동이 지우에게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개별화된 지원 계획을 세워야 되겠어요. 네, 그렇게 된다면 지우에게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환경에서의 활동 기회 증진이라는 개인적 성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적 성과는요, 일반적으로 이제 4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언급이 돼 있죠. 지역사회 환경에서의 활동기회 증진. 이거 말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독립성 및 인간관계 형성, 사회공헌기회 증진, 개인적 안녕과 삶의 만족감 형성. 이거 중에서 하나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중등에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청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개인적 성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번 문제. 자, 1번. 기억이 무엇인지 쓰라고 하죠. 기억. 표정, 몸짓, 그림 가르치기, 컴퓨터 등을 포함한 비구어적 수단을 활용하는 지도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은지 같은 경우에는 인지 및 언어 발달이 지체되어 있고요. 자신의 요구를 나타내는데 별로 제대로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사가 이해하는 어려운 몸짓을 사용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 대신에 이런 걸 사용하는 거죠. 이거 따지고 본다고 하면 뭐 보완 대체 의사소통 체계라고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얘는 이거 대신에 이걸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 뭐라고 볼 수 있다고? 대체 의사소통 체계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2번. 자, 니은의 예로 적절하지 않는 것을 다음 AD에서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려 하는데 알다시피 이 부분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교정적 피드백과 관련해서는요. 그래서 틀린 내용을 찾아보시면 당연히 뭐가 틀렸다? 네, C가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확장하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법적 내용을 보완해 주는 건데 학생이 신어라고 말하면 교사는 그것이 맞아요라고 얘기한다고 돼 있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확장하기가 아니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혼자말 기법, 평행적 발화 기법 이런 내용들 관련된 내용이 조금 바뀐 내용이 있으니까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관련된 내용은 모의고사 때 문제를 낼 거니까 제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교정적 피드백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재밌게도 얘가
여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디귿과 리을에 나타난 오류는 언어학의 하위 영역 중 어느 영역에 쓰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고은 선생님 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화형론 그리고 뭐 의문론 등과 관련된 구체적 예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책에 나오면서 이 부분을 명확히 했더라고요.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에는 김치 매운 먹어와 같은 문장을 사용한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구문론의 문제죠. 그리고 미음 같은 경우는 주어를 빼고 말하는 경우가 자주 있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같은 경우 기억해야 될 게, 책에 따라서는 그리고 해석에 따라서는 미음을 화형론과 의미론 둘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미론을 얘기할 때 얘가 뭐가 있냐면 특정한 맥락에서 그걸 사용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고은 선생님 3판 내용을 본다고 하면 미음은 화형론이 됩니다. 의미론이 아니라. 의미론은 따로 나와 있어요, 얘가. 그래서 그 예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4번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바뀌었죠. W 지문법이 아니라 WH 지문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여러분들이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 문제를 보면 미음의 개선을 위한 지도를 할 때 다음에 A에 들어갈 교사의 말을 비읍을 활용해서라고 하죠. 자, 주어를 빼고 말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W 지문법을 한답니다. 그래서 WH와 관련해서는 뭐 할까? 네, who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주어를 빼놓고 하니까 누가 먹어요라고 이제 누가 사과를 먹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다 교정 또는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음 6번 문제. 자, 1. 기획에서 활용한 컴퓨터 보조 수업 유형을 쓰고, 자, 기획 컴퓨터 보조 수업 활용. 실제 활동 전 새싹 채소를 키우는 것과 유사한 상황에서 씨앗 불리기, 씨앗 뿌리기, 물주기 등의 필요한 행동을 선택해 나가며 새싹 키우는 과정을 체험하게 한다. 여기 딱 이 내용이 나오잖아. 유사한. 됐죠? 이 유사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시뮬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니은의 활동에 적용된 기초탐구 과정 요소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감각기관의 확장을 위한 도구 측면에서 상당히 쓰라고 얘기합니다. 자, 씨앗의 모양이 어떻게 변했는지, 만졌을 때 느낌이 어떠한지를 오감을 통해서 활용한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 감각기관의 확장 측면, 도구 측면에 써야 하기 때문에 만져보거나 그리고 봤을 때 조금 더 잘 보기 위해서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확대경이나 현미경 같은 걸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5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중 기본교육과정 과학과의 교수학습방에 근거해서 디귿에 들어갈 말을 쓰라고 하는데, 자, 이 디귿에 들어갈 내용 같은 경우는 정말 치사하게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죠. 기초적, 과학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쓰기가 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내용까지도 시험 문제 나오고요. 그리고 3번 문항을 볼게요. 이 3번 문항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자, 리을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반응 특성 한 가지 쓰라고 하죠. 자, 정민의 경우 리을 촉각 자극에 대한 역치가 매우 낮고 감각 등록이 높음으로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치가 낮다는 것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뭔가가 있다고 하면 바로 견딜 수 없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감각 등록이 높다는 것은, 저 감각 등록은 제가 눈으로 말씀드리지만 정보 처리 이론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죠. 감각 등록이. 이 감각 등록이 높다는 것은 뭐라도 있다고 하면 바로 인식하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참을 수도 없고 바로 인식된다고 하면 뭐다? 민감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촉각적 감각이 민감하다는 게 지금 리을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음, 이것도 시험 문제 늘 나올 거라고 얘기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 분석, 사회적 도의 같은 경우에는 상황 이야기에 다르게 회고적 성격을 띠죠. 그래서 자신의 실수를 이해하고 수정하도록 하는 거고요. 따라서 미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해결책이 무엇이고 해결책 다음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회적 분석 같은 경우는 두 문제가 나오는데, 두 문제가 전부 다 유특과
그리고 초특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중특은 충분히 관련 내용을 보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건 이 사회적 분석과 관련된 장점을 좀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죠. 뭐 즉각적인 피드백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 인간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과 8번은 초과적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우리는 2020학년도 초등 문제를 보았습니다.